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시 예산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다룰 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방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최초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한도액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그러냐? 3조 넘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3조 600억 정도니까 서울시 예산이 39조거든요 내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에 가까운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셈입니다. 엄청나게 빚을 지는 거죠. 좋습니다. 이 빚을 지더라도 진짜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뭐 질 수 있죠. 뭐 그게 어차피 정부가 빚을 지면은 그게 다 민간으로 재정이 풀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초점이 잘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 목록, 40개 사업의 목록을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들인데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공채 발행, 신림선 경전철 건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동북선 경전철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세종대로 도로 공간 개편, 창경공로 도로 공간 개편, 풍납토성 보건보상,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율곡로 구조 개선, 사당로 도로 확장, 월드컵대교 건설, 한강산 교량 연결로 구조 개선, 성산대교 성능 구조 개선, 서울 제물포 터널 건설, 신림 봉천 터널 건설, 양재대로 구조 개선, 안양교 확장,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 관악 창업센터 조성,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창작연극 지원센터 건립,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건설 건립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토건의 귀환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가 2조 가까이 지방채를 내면서 한 18개 정도의 단위 사업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것들이 다 토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냐 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었는데 뭐 내년에는 더 간도 크게 40개 사업을 넣었던 거죠.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18개 사업 중에서 올해 18개 사업 중에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15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업이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25개 정도가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 신규 사업 중에서 그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남은 사업, 즉 돈을 더 써야 되는 사업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9개 사업이 40개 중에서 29개 정도의 사업이 여전히 총 사업비가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채 액수대로 나눠봤더니 앞으로 이 정도 규모를 한 4번 정도를 해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1년짜리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해야 되는 사업을 첫 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재정으로 일반 회계로 들어가지 않는 한 계속 지방채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올해 이제 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적정하게 이걸 관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지역에 있는 발전, 특히 사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이것을 갚을 수 있느냐?
사실 갚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서울시의 지방 부채 잔액이 5조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 때 지방채가 생긴 게 아니라 2012년부터 생긴 지방채가 5조 원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연간 작년에 2조, 올해 이제 3조, 그리고 계속 사업들만 계속 반영을 한다 해도 거의 2조 가까운 돈들이 한 3년 혹은 4년 정도 계속 발행이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아마도 박원순 시장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못해도 10조는 넘진 않겠지만 못해도 한 8, 9조 정도의 지방채가 남게 될 거고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한 12조에서 13조 정도의 지방채가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갚으려면 재정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의 여력이 있는 데가 지방채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빚을 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넘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게 막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막 진작시켜서 세금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 사업들은 대부분 다 건설 사업, 토건 사업입니다. 토건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단 돈을 쏟아 부으니까요. 그럼 이제 돈을 쏟아 붓는데 원자재를 사용하고 그 원자재를 활용해서 건설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일당으로 나가는, 그렇게 풀리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분명 토건 사업이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개별 가게의 소득으로 이전이 되고 그 소득으로 이전된 것이 소비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토건 중심의 경기 부양책은 GDP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GDP를 증가시키겠죠. 왜냐하면 토건 사업을 하게 되면 토건 사업을 한 일대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GDP는 팽창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뛰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과 같이 이 자산의 불균형이 심각한 나라에서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이 정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죠. 사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보존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팽창시켜서 오히려 자산의 불균형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식의 정책이 이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이 된다는 거죠.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 전체가 n분의 1로 부담지는 부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산 소유자, 서울로 따지면은 고작해야 집 갖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 하면 한 30-40%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나눠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우이신설 경전철이나 내지 이런 경전철이 만들어지면 실제 자가용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이신설 선에 있는 아파트 단지 혹은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강남북의 무슨 그 자산 격차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자산 자체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헛소리입니다. 네. 아니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전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좀 떨어져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 더 살기 좋은 것이지, 집값이 올라서 거기에 비례하는 임대료가 올라버리면 우리한테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박원순 시장은 이 지방채를 들여서 누구를 위한 서울시를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집부자들, 건물주들, 땅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울시를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서울시의 확장 재정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실하게 재정 투자가 필요한 대상을 향하지 않고 지금 이 불평등한 구조를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공동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였습니다.